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오늘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더 낮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전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오늘 낮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강한 눈발과 강풍으로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됐던 제주공항에 오늘 국내선 임시편 25편이 추가 투입됩니다. 제주에는 교통사고 등이 잇따랐고 강추위 속에 곳곳에서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선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 누구와 상대해도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어섰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와 다른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선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0%를 밑돌았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3월 입주할 오세훈 시장의 새 공간에 지난해부터 약 10억 원이 들어가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건물은 과거 신축 공사와 리모델링에 이미 75억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 협상에 깊숙이 개입했던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남한의 미군 전력을 강화해도 북한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연휴 뒤 첫 출근길인 오늘은 강력한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해안의 눈은 낮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지만 밤부터 중부지방에 또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다고요? 네, 연휴 마지막 날 찾아온 강력한 한파는 오늘 아침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지금 볼에 닿는 공기가 시리다 못해 아릴 정도로 무척이나 차가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6.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3도나 낮은 상태고요. 이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24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전국 곳곳에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6.8도, 대관령은 영하 24.1도까지 곤두박질했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1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이 높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대설 경보 속에 이미 3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는데 오늘 낮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전남 서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린 뒤에 그치겠습니다. 오늘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제주도와 남해안, 강원 산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에 있으니까요.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추위는 조금 누그러지겠지만 곳곳으로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맑았던 동쪽 지방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면 국내선 임시편 25편을 추가로 투입해 승객들을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편을 포함해 오늘 하루 제주공항에서 출발 256편과 도착 258편 등 모두 514편이 운항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 등은 또 결항편 승객을 수송하기 위해 오늘 김포공항 야간 이착륙 허가 시간을 내일 새벽 1시까지 2시간 연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제주공항 기상이 호전돼 항공기 운항이 순차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여객선 운항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오늘 운항 계획이던 여객선 가운데 4개 항로 7척이 기상 악화로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제주와 완도를 잇는 여객선을 제외한 모슬포 마라도 항로, 산이수동 마라도 항로 등 3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6척의 운항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에서 울릉도를 잇는 여객선 1척도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영하의 강추위가 이어진 가운데 밤사이 의정부와 대전에서는 정전이 일어나 주민들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폭설과 강풍이 동시에 덮친 제주에서도 버스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공사장 펜스가 떨어져 나가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쌓인 집에서 냉장고도 보일러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5시 10분쯤 경기 의정부시 밀락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한 겁니다. 정전 여파로 인근 40여 세대에 6시간 넘게 전기가 끊겨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바닥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요. 지금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전기장판도 안 되잖아요. 너무 추워서 마트에 갔다가 복구됐나 하고 왔는데 또 안 됐어요. 한국전력은 강추위의 영향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변압기를 교체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전은 대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대전 유성구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전으로 아파트 1천여 세대를 포함해 인근 주택가에도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원인은 자연재해 아니면 저희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데 공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전기공사업체하고 하거든요. 그런 시간을 고려하면 저희가 정확히 대략 몇 시간 정도 걸리나 말씀드리는 40여 분 만에 아파트 일부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는데 주택가에는 늦은 밤에야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한전은 지상계 폐기 불량으로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폭설과 강풍이 동시에 덮친 제주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40건의 피해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됐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버스가 신호등을 들이받아 승객 2명이 다친 것을 포함해 하루에만 빙판길 사고 14건이 일어나 2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공사장 펜스가 떨어져 나가 소방관들이 안전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YTN이 정치 현안에 대한 민심을 듣기 위해서 설 연휴 기간에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물었는데요. 김기현 의원 25.4%, 안철수 의원 22.3%, 나경원 전 의원이 16.9%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자신을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답한 784명에게 물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25.4%, 안철수 의원 22.3%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16.9%였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경우도 19.9%였습니다. 당권 주자들 모두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응답자들의 후보별 적합도 판단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25.5%, 안철수 의원이 17.1%, 나경원 전 의원이 15.6%로 나타났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0.1%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인천에선 안철수, 김기현 의원이 각각 24.6%, 24.0%였고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도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2030 세대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보다 높았는데 20대의 김 의원 지지도는 3.9%였습니다. 다만 40대 이상 적합도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연령대별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볼 때
당권 주자들의 세대별 공략법도 중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의 경우 전국 국민의힘 지지층 784명을 전화 면접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공개된 국민의힘 당권 관련 전화 면접 여론조사 가운데 최다 표본의 최소 오차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네, YTN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도입된 결선 투표를 가정해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가상 양자 대결도 조사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 등 누구와 상대해도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1위부터 3위까지인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을 상대로 가상 양자 대결을 펼쳐봤습니다. 먼저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결선에서 만날 경우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49.8%는 안철수 의원을, 39.4%는 김기현 의원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오차 범위 밖에서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앞섰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입니다. 안철수 의원 52.9%, 나경원 전 의원 33.7%로 역시 오차 범위를 넘어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앞질렀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결선에서 맞붙을 경우엔 김 의원이 오차 범위를 넘어 우세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46.3%, 나경원 전 의원 35.1%로 나타났습니다. 당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내년 4월 총선 승리에 누가 도움이 될지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물었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안철수, 김기현 의원이 경합을 벌였고 나경원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재판에 넘겨지면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답이 64%에 달했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선 33%에 그치며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 직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5.5%로 당 지지율을 웃돌았지만 잘못한다는 유권자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위례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의 성격도 질문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비리 수사라는 응답이 53%로 야당 탄압용 정치 수사라는 응답 33.8%보다 많았습니다. 40대에서만 야당 탄압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선 개인 비리 수사라는 답변이 우세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대상을 좁히니 10명 가운데 7명이 야당 탄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들 사건으로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거취에 대해서는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63.8%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에선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대표직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60.7%로 우세했습니다. 지지층 가운데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33.4%였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치 탄압 등 수사가 부당한지를 당대표가 의장인 당무위원회가 판단해 예외를 둘 수 있는 만큼 향후 이 대표 거취를 놓고 당내 경론도 예상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YTN의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8.9%로 나타났고 정당 지지도에선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앞섰습니다.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유권자 2,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의 평가가 38.9%,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4.2%로 집계됐습니다. 나이별로는 대부분 부정평가가 높았는데 60대 이상에서만 잘한다는 대답이 62.1%로 또 잘 못한다는 응답이 30.2%의 2배 이상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도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윤 대통령이 잘못한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6%, 더불어민주당 31.3%, 정의당이 4.5%였고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도 24.4%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유권자 2,002명을 상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19%포인트고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석을 앞두고 대장동 수사팀이 연휴도 반납한 채 조사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조사해야 할 사업 과정이 10년치에 달하는 만큼 검찰은 방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지를 다듬고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휴 내내 공개 일정 없이 조사 준비에 집중하는 동안 검찰 수사팀도 매일같이 출근해 질문지를 다듬고 막바지 점검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미래 대장동 개발 사업이 10년가량 이어진 만큼 이 대표에게 확인할 내용의 범위와 분량이 방대하다는 게 검찰 관계자 설명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자 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눈감아줬고 결국 공공에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선 민간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배경과 애초 계획과 달리 분리개발 방식이 결정된 경위 등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특히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이던 1공단 공원화 비용 조달을 위해 민간업자와 손을 잡게 된 것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이들에게 성남시나 공사의 내부 기밀이 흘러 들어간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 질문지엔 민간업자가 사업 방식 결정이나 개발 호재였던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 지침 주요 사항 등을 사전에 알게 된 경위에 대한 내용도 담긴 거로 전해졌습니다. 개발 이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규명 대상입니다. 연휴 직전 공개된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이익 가운데 김만배 씨 몫의 절반을 넘겨받기로 한 계획을 직접 승인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는데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사업 전반을 캐물은 뒤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7월 대장동 비리 의혹 재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이 대표 측근까지 연이어 구속 기소하며 사실상 이 대표를 부르기 위한 포석을 차근차근 깔아왔습니다. 검찰은 연루된 의혹이 많은 데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조사가 이틀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쪼개기 수사를 통한 망신 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가 앞선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 때처럼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내고 사실상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여러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정부가 새해 들어 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습니다.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엄정 대응, 여기에 민주노총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노정 간 대립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노동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 이후 노조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꺼낸 카드는 노조의 투명성 강화 조치입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노조를 조폭에 비유하며 양대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장비 사용 강요, 또 금품 강요, 공사 방해가 이루어졌던 이러한 현장들의 문제들을 저희들이 모두 다 신고를 받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벌할 것은 법에 의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파업 당시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고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자 노동계는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기 위한 색깔 공세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즈음해 힘찬 투쟁 총궐기를 진행할 것입니다. 7월 총파업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 때리기로 정권 지지율 상승과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을 위해선 노동계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이지만 노정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접점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재작년 취임 직후 재정을 낭비하지 않겠다며 공관을 쓰지 않겠다고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3월 한남동 공관에 입주합니다.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에 수십억 원이 투입된 데다 지난해 건물 균열로 인한 정밀안전 진단을 이유로 기존 입주 기업을 모두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한남동 파트너스 하우스입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200여 미터 거리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부터 공관으로 씁니다. 2007년 서울시장 공관으로 짓기 시작했지만 2009년 완공 때는 오 시장이 금융위기를 이유로 중소기업 지원시설로 용도를 양보하겠다고 밝혔고 2017년부터는 콘텐츠 기업 사무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특급 호텔 수준의 객실과 회의장 등 신축 당시 건축비만 68억 원이 들었습니다. 2017년 리모델링 비용 7억 5천만 원까지 더하면 75억 원 넘게 투입된 건물입니다. 지난해까지 19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가 7월 무렵에 계약 기간이 남은 기업들까지 모두 나갔습니다. 지하 59m 지점에서 GTX-A 노선 발파 공사로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면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밀 안전진단까지 받은 결과 간단한 보수 정비만 하면 되는 B등급을 받았지만 서울시는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공간으로 용도를 바꾸겠다며 입주 기업을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도 위험을 이유로 무리한 전환 사용을 추진했고 입주 기업 퇴거 계약서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일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단서 조항이 있어서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적이 도가하고 서울시 목적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비워줄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부당한 계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했던 리모델링엔 계약상 9억 7천만 원이 듭니다. 서울시는 당시엔 공간 사용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사무공간을 침실과 주방, 거실 등 객실로 바꾸는 공사였던 데라 결과적으로 객실 3층 전체는 오 시장이 쓰게 됐습니다. 올해 갑자기 공간 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는 별도의 공간 설계와 공사 비용이 추가될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7년 콘텐츠 기업 사무공간을 만들 때 쓴 리모델링 공사비 7억 5천만 원도 불과 5년 만에 매몰 비용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획을 갑작스럽게 변경함에 따라서 기집행한 2017년도에 이미 집행한 리모델링 비용 7억 5천만 원이 매몰되는 문제가 있고 전문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 전환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낭비 없는 시정 운영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직후 공간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지만 시장 공간에 투입되는 비용을 보면 1년여 전 다짐이 무색해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오늘부터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마련된 제도로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수급자까지 포함하면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첫날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난주 6박 8일간 순방을 다녀온 윤 대통령은 300억 달러 투자 유치와 48개 양해각서 체결 등의 경제 외교 성과가 가시적인 민생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주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구룡마을 화재에 대한 관계부처의 조치 등도 추가로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전국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모두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공시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지난해보다 5.92%와 5.95% 낮아졌습니다. 표준지 주택 공시가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하는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됩니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표준지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한 사례는 지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던 폼페이오가 김정은이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 썼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런 맥락에서 남한의 미국 미사일과 지상군 전력을 강화해도 북한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회고록은 폼페이오가 CIA 국장이었던 2018년 3월 평양에서의 김정은과 비밀 회동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당시 폼페이오가 염두에 둔 협상 포인트는 3가지. 핵무기를 포기해도 이라크 후세인과 리비아의 카다피와 달리 김정은은 안전할 거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는 것과 북한 군부와 엘리트가 권력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할 거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으로부터 신변 안전 확보인데 폼페이오 자신도 처음엔 과소평가했던 면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폼페이오 책을 보면 중국은 늘 우리에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기뻐할 거라고 말한다고 전하자 김정은은 신나서 웃고 탁자를 두드리며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며 중국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바라는 건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루길 원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는 그러면서 미국 미사일과 지상군을 남한에 추가 배치해도 북한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이오는 비핵화라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당시엔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은 막았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their conventional forces are more aggressive. I don't believe for a second that would have happened if we were still on watch. 폼페이오는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회동을 떠올리며 김정은과 미국 측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이 밖에도 김정은이 로켓맨이라는 별명은 괜찮지만 작다는 표현은 괜찮지 않다고 트럼프에게 말했고 김정은이 45분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갈 정도로 애연가라는 내용 등도 적었습니다. 한때 트럼프의 예스맨으로 불렸지만 정권 말기 거리가 멀어진 폼페이오 전 장관은 조만간 트럼프에 맞서 공화당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유럽연합 등 서방이 이른바 히잡 시위에 대한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란도 서방의 추가 제재에 보복 제재를 예고해 서방과 이란 간의 관계가 강대강의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9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체포돼 경찰서에서 의문사한 20대 마흐사 아미니 사건이 촉발한 반정부 시위가 넉 달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에 따르면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시위 참가자 가운데 500여 명이 숨졌고 18,0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또 시위자 중 40여 명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특히 사형 집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 시위를 가혹하게 진압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란 혁명수비대 등 19개 기관 등에 대해 EU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Wir erleben in Iran nach wie vor ein brutales Vorgehen des Regimes gegen die eigene Bevölkerung. Das iranische Regime
Die Revolutionsgarden terrorisieren ihre eigene Bevölkerung Tag für Tag. 영국과 미국도 이란 기관과 고위직 인사 등에 대해 EU와 같은 명목의 비슷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핵무기 개발 등의 이유로 경제 분야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Today we are united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need to confront Iran's leadership for its human rights abuses. 이란은 EU 등 서방의 제재에 발끈했습니다. EU 등이 자국 인권을 침해하고 시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관련자에 대해 맞대응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بر مبنای منشور ملل متحد و همچنین بر مبنای حقوق بین الملل تحریم این نهاد حاکمیتی نقض صریح منشور هست. 미국과 영국에 이어 EU까지 추가 제재에 나서면서 서방과 이란 간의 관계는 그야말로 강대강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연휴 뒤 첫 출근길인 오늘 아침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추위 속 서해안의 눈은 낮까지 이어지겠고 밤부터는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예보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어제도 무척 추웠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다고요? 네, 냉동고 한파의 기세가 더욱 강해지면서 하루 만에 올겨울 최저 기온이 경신됐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고요.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한파경보가 내려진 중부와 남부 곳곳으로 기온이 15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24.8도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철원은 영하 21.6도, 대구는 영하 13.7도 등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1에서 5도가량 낮아 무척 춥습니다. 출근길 가장 따뜻한 외투와 보온용품 꼭 챙겨주시고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고 서울 기온이 영하 6도, 광주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1도로 어제보다 4에서 7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추위 속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여전히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설경보가 내려진 제주 산간은 오늘 낮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전남 서해안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내륙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늦은 밤부터 내일까지 또다시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은 중부지방에 눈이 집중되면서 많은 곳에는 10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눈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안가와 해상에는 바람도 계속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곳곳으로 눈이 내리며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눈이 그친 뒤에는 다시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폭설과 강풍으로 어제 제주공항 항공편이 모두 결항해 3만여 명이 제주에 발이 묶였습니다. 아직 강풍 대설특보가 유지 중이지만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제주공항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파 속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어제 하루 멈췄던 제주공항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오늘 새벽 이 타이페이와 김포, 청주 등에서 제주로 출발한 여객기가 7시 도착을 목표로 제주로 향하고 있고 제주에서 김포와 청주 등으로 향하는 항공편 역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소 지연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전히 제주 지역에 내려진 강풍주의보와 대설주의보가 유지되는 상황이라 운항정보가 변동될 수 있는 만큼 공항으로 향하기 전 운항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궂은 날씨로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관광객들 3만여 명이 제주에 발이 묶였는데요. 제주지방항공청과 제주공항 측은 세류객 수송 계획을 마련해서 임시 항공편 25편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류객 1만여 명을 수송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항공사별로 이 대체 항공편을 투입해서 승객들을 실어나를 전망입니다. 또 결항 항공편 승객 수송을 위해서 김포공항이 야간 이착륙 허가 시간을 내일 새벽 1시까지 2시간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 인근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여객선 운항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와 완도를 잇는 여객선을 제외한 모슬포 마라도 항로, 산 이수동 마라도 항로, 또 제주와 우수영 항로 등 3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6척의 운항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추위가 이어진 가운데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경기 의정부시 밀락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전으로 인근 빌라와 가게 등 40여 세대에 밤 11시 20분까지 6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그제부터 이어진 추위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대전 유성구 구암동과 노은동, 덕명동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전으로 인근 아파트 1000여 세대와 주택가에 전기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40여 분 만에 일부 세대에 전기 공급을 재개했지만 일부 주택가에서는 밤 늦게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전은 지상 개폐기 불량으로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에도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서로를 향해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자맹을 이어가던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김기현 의원이 오찬을 겸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오찬 메뉴는 연대와 포용, 탕평에서 한 글자씩 따온 연포탕으로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자신이야말로 당의 정체성과 뿌리를 지켜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건데 안 의원을 향한 뼈있는 발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철새 정치인이라거나 또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그런 모습의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야말로 우리 당을 끝까지 그 어려운 탄핵의 역풍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당을 끝까지 지켜왔던 말. 같은 시각 안철수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 30여 명과 함께 떡국 오찬을 가지며 외연 확장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신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을 만난 데 이어 안보 이슈를 꺼내며 전통적 보수층 표심을 자극한 겁니다. 전날 이른바 흑수저 대표론을 꺼내든 김기현 의원을 겨냥해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연포탕을 외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또 진흙탕을 외치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뭐 전략에 따라서 자꾸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둘 사이의 신경전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도 김 의원의 당대표 1호 정책 공약인 여성 민방위 훈련 도입에 견제구를 날리며 가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간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 중이던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직접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설 연휴 기간 정계 입문을 이끌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만난 데 이어 측근들과 함께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YTN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선두를 겨루고 나경원 전 의원이 뒤를 쫓는 2강 1중 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국민의힘 지지층 784명에게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은 결과 김기현 의원이 25.4%, 안철수 의원 22.3%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16.9%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25.5%, 안철수 의원 17.1%, 나경원 전 의원이 15.6%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인천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24.6%, 김기현 의원이 24%로 나타났고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030 세대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40% 안팎의 지지를 받았고 김기현 의원은 17.4%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40대 이상 적합도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YTN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도입된 결선 투표를 가정해 가상 양자 대결도 조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로 물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 누구와 상대해도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결선에서 대결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49.8%는 안철수 의원을, 39.4%는 김기현 의원을 지지한다고 대답해 오차 범위를 넘어 안 의원이 김 의원을 앞섰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결선 투표에서 맞붙을 경우 안철수 의원 52.9%, 나경원 전 의원 33.7%로 역시 오차 범위를 넘어 안 의원이 나 전 의원을 앞질렀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결선 투표를 치르면 김기현 의원이 46.3%, 나경원 전 의원이 35.1%로 김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나 전 의원을 눌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여당의 총선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될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안철수, 김기현 의원이 경합을 벌였고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긍정의 응답이 38.9%, 잘 못한다는 부정의 응답이 54.2%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6%, 더불어민주당 31.3%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에 앞섰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대답이 38.9%, 잘못하고 있다가 54.2%로 집계됐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3.8%,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2%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도 대부분 부정평가가 높았는데 60대 이상에서만 잘한다는 대답이 2배 이상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윤 대통령이 잘못한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6%, 더불어민주당 31.3%, 정의당 4.5%였고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도 24.4%를 차지했습니다.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로 거론되는 수도권을 보면 서울에선 국민의힘 39.7%, 더불어민주당 32.6%, 경기 인천에서는 국민의힘 34.2%, 민주당 33.4%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에선 국민의힘 26.5%, 민주당 33.5%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2,002명을 상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19%포인트고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3월에 입주할 오세훈 시장의 새 공관에 지난해부터 10억 원이 들어가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건물은 과거 신축공사와 리모델링에 이미 75억 원 정도가 투입된 건물입니다.
YTN 취재 결과 서울시는 서울 한남동에 있는 파트너스 하우스를 기존의 문화 콘텐츠 기업 사무공간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공간으로 바꾼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무렵부터 계약상 9억 7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 시장 공간인 서울 파트너스 하우스는 2009년 신축 당시 건축비로 68억 원이 들었고 2017년에는 리모델링에 7억 5천만 원을 쓰는 등 모두 75억 원이 넘게 투입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진행한 공사는 시장 공간 용도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기존의 사무공간에서 침실과 주방, 거실 등 객실로 바꾼 3층 전체는 오시장이 쓸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탱크 지원을 놓고 주저해온 독일이 결국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쟁 와중에 부패 의혹이 제기되면서 5개 주지사와 국방차관, 검찰부총장 등 우크라이나 고위직은 대거 물갈이 됐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독일의 기술이 집대성된 탱크 레오파드2입니다. 유럽 다수 국가가 운용하는 레오파드2를 지원해달라고 우크라이나는 일찌감치 독일에 요청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드2를 제공하려면 독일 승인이 필요합니다. 독일은 러시아를 자극해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로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이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압박이 심해지자 조만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ine Bemerkung, weil die Fragen kommen ja sowieso. Die Frage nach den Leopard-Panzern, es gibt noch keinen neuen Stand. Ich habe immer gesagt, ich rechne damit, dass in Kürze eine Entscheidung fällt und davon gehe ich nach wie vor aus. 로이터 통신과 슈피겔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드2를 지원키로 했고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재수출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탱크 지원이 주춤한 사이 러시아는 자포리자주 남부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비판했었습니다. 전쟁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5개 주지사 등 고위직을 대거 물갈이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사임하거나 해임된 관료 중에는 키이우, 수미, 드니프로 페테르우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와 주요 전투가 벌어진 5개 주 주지사가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의 군납 식비 과대 지급 보도 이후 국방부 차관이 교체됐고 스페인에서 휴가를 보낸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여론의 문매를 맞은 뒤 검찰 부총장도 물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내각을 신속히 소집해 반부패를 다짐했습니다. Водночас наш уряд продовжує проведення інших необхідних державі реформ. Це, зокрема, стосується розбудови антикорупційної архітектур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과 함께 지원과 전후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뿌리 깊은 부패와의 전쟁도 치르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핵 과학자회가 현지 시각 24일 지구 멸망까지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시계 둠스데이 시계의 초침이 파멸의 상징인 자정 쪽으로 10초 더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은 90초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핵 과학자회는 2020년 이후 지구 종말 시계를 100초 전후로 유지해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술핵 사용 우려가 고조되면서 3년 만에 경고 수위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직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자택에서도 기밀 문서가 발견돼 전현직 미국 지도자들의 기밀 문서 유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은 현지 시각 24일 펜스 전 부통령의 변호인들이 지난주 그의 인디애나 자택에서 10여 건의 기밀 문서를 발견해 연방수사국에 반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와 FBI는 현재 해당 문건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 문서가 어떻게 펜스 전 부통령 자택에서 발견됐는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미국 서부 지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엔 워싱턴주의 한 편의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경찰은 현지 시각 24일 새벽 3시 반쯤 워싱턴주 야키마의 편의점에서 21살 저리드 해덕이 총기를 난사한 뒤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고 현장에서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서부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 21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댄스 교습소에서 아시아계 72살 노인이 무차별 총격을 벌여 최소 11명이 숨졌습니다.
유일하게 남반구에서 열리는 메이저 테니스 대회 호주 오픈은 가장 상업적이면서도 관중 친화적인 이벤트로 평가됩니다.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치열한 스포츠 마케팅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막간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신차 영상이 소개됩니다. 브랜드 홍보 대사이면서 전 대회 챔피언인 나달의 푸더크를 따라하는 친환경 에너지 체험 부스도 인기입니다. 20년이 넘는 후원 기간, 추산 홍보 효과 3억 달러에 선발주자 일본 기업들을 제치며 괄목할 매출 성장을 이뤘습니다. 최근에는 메이저 스폰서 5년 연장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It allows us to really not only enhance from an exposure standpoint, but positive brand attributes as well. It's the best sporting event in Australia and what we think in the world. 국내 굴지의 자동차 업체 외 중국의 주류 업체, 중동 항공사, 유럽 명품 시계도 주요 스폰서. 여타 메이저 대회와는 달리 기업명을 경기장 이름에 쓸 수 있는 네이밍 마케팅이 가능한 것도 큰 매력입니다. 폭염에 대비한 편의시설, 이동을 최소화하는 컴팩트한 경기장 동선 배열 역시 멜버른 파크의 특징입니다. 최근 한국 테니스 새 역사를 쓴 권순우의 후원사도 현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우러 왔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좀 새로운 우리 테니스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좋은 이런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를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도 꾸게 되었고. 여름방학 기간이자 여행 성수기, 남녀노소, 다양한 인종의 팬들이 아낌없이 지갑을 엽니다.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관광 상품으로 손색이 없는 호주 오픈의 현 주소입니다. 남반구에 여름에 열리는 호주 오픈은 성공적인 관중 동원 그리고 효율적인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멜버른에서 YTN 서봉국입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